강직은 평생 정직하게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눈 속에서 쓰러진 여인을 구한 순간 그 정직함 때문에 그와 그의 어머니의 목숨이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밤 한 청년의 정직함이 한 마을의 운명을 뒤집는 기적이 됩니다. 아주 먼 옛날 백두대간의 깊고 깊은 산골, 나뭇가지 하나에도 칼바람이 스미는 그곳에 강직이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강직은 이름처럼 고든 심성을 지녔으나 가세는 너무도 기울어 오직 땔감과 산나물을 팔아 늙으신 어머니 홍씨 노파를 봉양해야 했습니다. 오두막은 비바람을 막기에도 역부족이었으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 그 어떤 양반가보다 따뜻한 정이 가득했습니다. 강직은 정직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신조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고든 심성이 때로는 가난과 고난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정직함이 혹독한 시련 속에서 눈부신 기적이 되어 한 청년의 삶과 한 마을의 정의를 바로 세운 위대한 전례입니다. 구독, 좋아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하늘은 온종일 회색빛 먹구름을 이고 있었고 굵은 눈발은 쉴 새 없이 산을 덮었습니다. 강직은 이른 아침부터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가장 굵고 단단한 참나무 장작을 베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이미 동상으로 시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아궁이 앞에서 기침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자꾸만 아른거렸습니다. 잠시도 쉴 수 없었습니다. 강직은 땀으로 범벅이 된 상투를 고쳐매고 마지막 장작 묶음을 등에 지려던 참이었습니다. 이 장작이면 이틀은 버티실 수 있겠지. 빨리 내려가서 쑥뜸이라도 떠드려야 할 텐데. 산모퉁이를 돌아 내려가던 강직의 눈이 멈췄습니다. 눈 덮인 들판 위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희미한 형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은 이미 새하얀 눈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창백했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질려 있었습니다. 고운 한복 자락은 눈 녹은 물에 젖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가녀린 손에는 무엇인가를 필사적으로 쥐고 있었습니다. 강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급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자신의 두터운 누비옷을 벗어 여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정신 차려야 합니다. 3일 밤낮이 흘렀습니다. 강직과 노파는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밥을 입에 넣어주고 약을 다려 마시게 했습니다. 손과 발을 비비고 혹시나 모를 위급함에 대비했습니다. 밤이 3번 바뀌고 그제야 새벽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하늘이 밝아올 무렵 소리에 눈이 떨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정신을 차리셨군요. 강직의 목소리에는 밤샘의 피로가 묻어났지만 기쁨이 더 컸습니다. 소리가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낡은 천장, 연기가 피어오르는 아궁이,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젊은 남자와 늙은 여인의 눈. 그들의 눈빛에는 자신을 구해낸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소리의 눈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누구입니까? 이곳은? 그 순간 노파 홍씨는 소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얘야, 괜찮다. 이 집에선 누구도 널 해치지 않는다. 하지만 소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여기 왔는지, 왜 이렇게 초라한 집에 있는지, 이들이 자신을 왜 구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이 고을의 가장 큰 권세를 누리는 최부자 댁의 노비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부자는 아버지께서 남기신 2옥 벼르를 탐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억지로 취하려 했습니다. 강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노파는 소리의 손을 더 힘껏 잡았습니다. 제가 거부하자 그는 저를 도둑년으로 몰아냈습니다. 옥벼루를 훔쳤다며 소리는 조심스럽게 품속에서 옥벼루를 꺼냈습니다. 비록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그것은 선비의 기품이 느껴지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유품입니다. 죽어도 잃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옳지 못한 일을 바로잡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옵니다. 강직의 얼굴은 붉어졌습니다. 그의 고든 심성이 부당함을 만났을 때의 그 분노가 두 눈에 타올랐습니다. 아이고 이제 넌 우리가 있다. 여기서는 그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그 다음 날 소리는 일어났습니다. 아직 몸이 약했지만 누워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강직의 손을 보았습니다. 참나무 장작을 패느라 피딱지 투성이인 손, 동상으로 검붉게 변한 손가락,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가혹한 노동의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소리는 일어나 산을 향했습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이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산에서 자란 것들, 약초의 이름, 그 효능, 아버지가 알려준 비법, 그 지식이 이 다친 손을 고칠 수 있다는 것. 동틀녘부터 소리는 준비했습니다. 여름에 말려둔 황기의 뿌리, 봄에 캔 인삼의 작은 뿌리들, 산에 피었던 꽃들을 말린 것, 그리고 아버지의 비법. 그것은 이 산에만 피는 풀의 즙이었습니다. 세상 누구도 그 풀의 이름을 모를 것입니다. 소리는 철냄비에 이 약초들을 담았습니다. 약초를 밤새 달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처음엔 씁쓸한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향기가 변했습니다. 자정을 넘기자 약기름이 완성되었습니다. 진하고 밤색으로 윤기가 흘렀습니다. 손가락으로 떠보면 자연스레 풀어집니다. 마치 처음부터 생명이 있었던 것처럼. 이것이면 된다. 소리는 강직의 손에 그 약기름을 펴발랐습니다. 처음엔 강직도 무언가 신기했는지 눈을 뜨고 소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몇 분이 지나자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부어있던 손가락이 가라앉고 빨간 상처가 진정되고 통증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이건 우리 산이 준 약기름입니다. 하늘과 땅이 빚어준 은혜이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직의 손은 완전히 다 나았습니다. 까칠하던 살결은 부드러워졌고 상처는 흔적 없이 아물었습니다.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강직은 깨달았습니다. 이 약기름이 단순한 약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소리가 자신을 위해 만든 정성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그 이후 강직은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소리가 정성으로 빚은 약기름 단지가 들려 있었고 곁에는 손의 상처를 덮을 헌 천조각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첫째 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뭐 하는 거요? 라는 호기심도 돈을 내려는 손도 없었습니다. 강직은 저녁 때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팔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좋은 것도 사람들이 알아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단다. 사흘째 되는 날, 한 사람이 멈췄습니다. 목에 종기가 난 어르신이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손의 상처를 고치는 약기름입니다. 얼마요? 강직은 쌀 한 대 값으로 팔았습니다. 그 어르신은 그 약기름을 종기에 발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어제 이 약기름을 샀는데 종기가 말끔히 없어졌어. 입에서 입으로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데려왔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장터 어귀에는 늘 누군가 강직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흐르자 강직은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께 새로운 옷을 사드렸습니다. 오두막의 벽도 고쳤습니다. 지붕도 새로 엮었습니다. 강직의 가난은 이제 예전의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들 하늘이 도우셨구나. 어머니, 이제 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오두막에 처음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강직과 소리는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호감을 느끼며 작은 행복을 일구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이 고을의 가장 큰 권세를 누리는 한 사람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최부자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기적이 자신이 내쫓았던 그 여인의 손과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그리고 느꼈습니다. 자신의 비밀이 바깥으로 드러날까 하는 두려움을. 최부자는 악랄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최부자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연을 다시 끌어내야 한다. 그리고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장터에 신기한 효험이 있는 강직의 약기름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자 고을의 유지이자 약재 거래를 독점하던 최부자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입에 타격을 입힌 이 약기름의 정체를 알아보고 경악했습니다. 약기름의 재료와 제조 방식이 자신이 쫓아냈던 노비소리의 비법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명예와 부를 위해 소리의 생존을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소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악행, 즉 소리를 겁탈하려다 실패하자 옥벼루를 훔쳤다는 누명을 씌운 사건이 언제든 폭로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놈들아, 그 천한 계집이 아직도 살아 숨쉬며 내 재산에까지 손을 대고 있다니 당장 그 입을 영원히 막아야 한다. 그 계집을 숨겨주고 감히 나를 거스르는 강직이라는 놈부터 본보기를 보여야 할 것이다. 태감마님, 염려 놓으십시오. 제가 관아의 이방인이 조서를 꾸미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강직을 금지된 구역에서 불법 벌목과 고을의 약초를 무단으로 캔 산림 훼손죄로 몰면 관아에 고변하면 됩니다. 가난한 천민의 말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최 부자는 이방에게 막대한 뇌물을 쥐어주고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방은 교활하게 조서를 위조하고 최 부자에게 빚을 지고 있던 몇몇 마을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깊은 새벽, 이방이 이끄는 포졸들이 강직의 오두막을 들이닥쳤습니다. 내 이놈이 강직이냐? 당장 일어나라. 고을 법도를 어기고 살림을 훼손한 죄로 너를 체포한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단 한 번도 금지된 곳에서 나무를 베거나 약초를 캔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시끄럽다. 내 놈의 정직함 따위가 감히 이 나으리의 조서를 거스를 수 있겠느냐. 내 놈이 숨겨주고 있는 그 계집이 내 정직함을 송두리째 짓밟은 것이다. 그 계집도 조만간 도망친 노비의 죄를 물어 잡아들일 것이다. 강직은 저항했으나 수적으로 압도적인 포졸들에게 힘없이 제압당했습니다. 홍씨 노파는 통곡하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이방은 노파마저 매몰차게 밀어냈습니다. 소리는 이 모든 광경을 멀리서 숨어 지켜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사악한 승리감에 잠시 미소를 짓는 최 부자의 비열한 모습이었습니다. 은인인 강직이 자신 때문에 화를 입는다는 생각에 소리는 온몸의 피가 식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저 악랄한 자들, 내가 반드시 강직님의 억울함을 풀고야 말겠습니다.
강직은 끌려가면서도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가 평생 지켜온 고든 심성이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하는 현실에 좌절했습니다. 그는 옥사에 갇혔고 이방은 강직을 신문하는 대신 최 부자의 뜻에 따라 갖은 고문을 가했습니다. 강직은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버텼습니다. 최 부자는 강직을 굴복시키고 강직과 소리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한 더 악랄한 다음 계략을 준비했습니다. 관아에서 일어난 일은 빠르게 마을에 퍼져나갔다. 강직이 잡혀갔다는 소식, 그가 불법 벌목과 약초 무단 채취 혐의로 투옥되었다는 소식,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다. 그 정직한 청년이 말도 안 된다. 최 부자 때문일 거야.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최 부자의 권력은 너무 컸다. 그리고 조서는 이미 공식 기록이었다. 현수, 관아의 기록실. 그곳에는 한 젊은이가 있었다. 현수라 불리는 향리 견습생이었다. 현수는 조서를 읽고 있었다. 강직, 금지된 구역 불법 벌목, 약초 무단 채취로 인한 산림 훼손.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현수의 눈썹이 구부러졌다. 그는 이 고울의 기록을 모두 알고 있었다. 금지 구역은 최 부자가 개인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산이었다. 그곳은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다. 그런데 강직이 그곳에서 나무를 뱄다고? 금지 구역은 최 부자의 관리인이 항상 지키고 있는데 현수는 계속 기록을 뒤져봤다. 약초 채취의 증거도 마찬가지였다. 강직의 오두막이 위치한 지역은 약초 채취가 합법인 지역이었다. 그곳에서는 누구나 산나물과 약초를 캘 수 있었다. 이건 조작이다. 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나이는 어렸지만 향리로서 소신을 지니고 있던 청년이었다.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자였다. 이방이 관아를 나가는 것을 본 것은 그날 저녁이었다. 최 부자와 함께 두 사람은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현수는 직감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 이방이 해석한 조서, 그리고 제출한 증인들, 모두가 최 부자를 위한 것이었다. 현수는 더 이상 관심 두고 싶지 않았다. 이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움직였다. 강직의 사건 기록을 다시 살펴봤다. 증인들의 이름을 기록했다. 그리고 그들을 찾기로 결심했다. 소리는 옥벼루를 들었다. 그것은 아바님의 유품이자 모든 진실을 증명할 증거였다. 옥벼루는 차갑고 매끄러웠다. 그 위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홍윤택, 소리의 아버지 이름. 그 벼루는 최 부자가 소리 아버지를 억압했을 때의 증거였다. 아버님이 남긴 유산을 탐한 자에게서 벗어나 소리에게 남긴 것. 그리고 최 부자가 이것을 훔쳤다고 거짓으로 고변했던 것의 증거였다. 아버님, 제가 이것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소리는 일어났다. 밤의 어둠을 헤치고 마을로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강직을 무조건 살려야 한다는 그 하나의 생각으로 현수는 거짓 증인들을 찾아다니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최 부자의 권력에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현수가 한 집을 찾아갔다. 그 집의 주인은 최 부자에게 빚진 사람이었다. 누구세요? 향리 견습생 현수입니다. 강직 사건에 대해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거짓 증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는 아무것도, 당신이 증언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압니다. 현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강직은 무죄입니다. 당신을 협박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최 부자가 자신의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것을, 이방이 조서를 위조했다는 것을. 그 밤, 소리는 마을로 내려오고 있었다. 옥벼루를 품에 안고서 산길을 내려가던 소리의 눈앞에 누군가가 나타났다. 불을 든 청년이었다. 누구세요? 둘은 한순간 서로를 바라봤다. 한 명은 진실을 찾기 위해 산에 올라온 향리 견습생. 한 명은 그 진실을 품에 안고 내려오는 여인. 당신은 관아의 사람입니까? 네. 저는 현수입니다. 향리 견습생이에요. 소리는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현수의 눈빛은 순수했다. 당신이 소리입니까? 어떻게? 강직이 투옥된 사건. 그건 거짓 조서입니다. 저는 이미 증거를 찾았어요. 현수는 거짓 증인의 자백을 말했다. 이방의 조작을, 최 부자의 음모를.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당신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소리는 조심스럽게 옥벼루를 꺼냈다. 이것은 아버지의 유품입니다. 횃불 아래에서 옥벼루는 은은하게 빛났다. 최 부자가 제게 씌운 거짓 혐의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현수와 소리는 함께 내려왔다. 산길을 헤치며 현수는 소리에게 계획을 말했다. 거짓 증인들의 재신문, 이방과 최 부자의 공모 증거 확보, 그리고 옥벼루를 통한 진실 규명. 현수 당신이 이 산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강직이 금지구역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법은 공정해야 합니다. 제 직책이 이것입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밝아오고 있었다. 새벽이 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현수는 현명했다. 그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강직의 이웃 박만복과 철수를 찾아갔다. 현수 나으리 오셨습니까? 강직 사건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현수는 모든 것을 말했다. 거짓 조서, 조작된 증거, 그리고 소리의 존재. 만복은 분노로 떨며 그 악한 최부자놈이. 철수는 우리가 뭘 도와야 할까요? 강직이 진짜로 불법 벌목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박만복과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도 강직의 무죄를 알고 있었다. 다만 최 부자의 권력이 두려워서 입을 다물고 있었을 뿐이었다. 박만복과 철수는 강직이 그날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봤습니다. 금지 구역이 아니라 우리 산에서요.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증언이 중요합니다. 그날 낮, 현수는 옥사를 찾아갔다. 강직을 만나기 위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강직의 눈이 들렸다. 상처투성이인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절망만 있지 않았다. 현수 나으리, 제가 당신의 무죄가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 고을에는 아직 정의가 살아있습니다. 현수는 소리의 존재를 알렸다. 옥벼루의 증거를 말했다. 거짓 증인들의 자백을 전했다. 하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소리도 당신을 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강직은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했다. 옥사의 돌벽은 아직도 차갑고 어두웠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제 희망의 불빛이 들어와 있었다. 결국 모든 증거가 모이고 있었다. 박만복과 철수의 증언, 거짓 증인들의 자백, 그리고 옥벼루. 최 부자와 나 이방은 자신들의 거짓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몰랐다. 현수의 소신과 소리의 결심, 그리고 박만복, 철수, 강직 모자의 곧은 심성이 모인 그 길을 막을 수는 없었다. 다음 날이 밝았다. 대청에서 재판이 열렸다. 이 마을이 정의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악을 택할 것인가. 그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었다. 그날 아침
고을의 대청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강직의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군수는 단상에 앉았습니다. 이방은 그 옆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엔 의심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강직이 끌려 나왔습니다. 상처투성이인 몸 하지만 눈빛은 죽지 않았습니다. 대청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놈이 무슨 소리냐? 조선은 공식이다. 현수는 나아갔습니다. 손에는 거짓 증인들의 자백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최부자의 뇌물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현수가 한 사람씩을 지목했습니다. 이 사람은 최부자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빚을 탕감받는 대신 거짓을 증언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거짓 증인이 자백했습니다. 그 모습에 다른 증인들도 흔들렸습니다. 저도 최부자에게 강요당했습니다. 하나둘씩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무슨... 현수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박만복과 철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만복은 강직이 그날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봤습니다. 철수도 네, 저도 봤습니다. 그는 금지 구역이 아니라 우리 산에서 약초를 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증언은 명확했습니다. 강직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증거가 더 있습니다. 군수님. 현수가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소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소리는 옥벼루를 들었습니다. 대청의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것을 향했습니다. 이것은 제 아버지의 유품입니다. 소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최부자가 제 아버지를 억압했을 때 아버지가 제게 남긴 것입니다. 최부자가 저를 협박하고 이 벼루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제가 거부하자 저를 도둑년이라 몰아냈습니다. 소리는 계속했습니다. 강직님은 저를 구했을 뿐입니다. 그에게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최부자는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건 거짓이다. 조작이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방, 너는 조서를 위조했는가? 이방은 더 이상 항변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를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최부자가 강요했습니다. 저는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이 비열한 놈. 최부자와 이방은 서로를 탓하며 싸웠습니다. 그들의 악행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강직은 무죄다. 대청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정의가 선언되었습니다. 이방은 조서 위조죄로 감옥에 보낸다. 최부자는 강압, 협박, 그리고 모든 악행으로 법정에 세울 것이다. 포졸들이 이방과 최부자를 끌어갔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들이 사라지자 대청은 조용해졌습니다. 포졸들이 강직의 쇠사슬을 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강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통으로 가득했던 며칠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현수날이 제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당신의 고든 심성이 스스로를 지켰습니다. 현수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직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강직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리와 현수, 그리고 박만복, 철수와 함께 오두막 앞에서 홍씨 노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노파는 강직을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깊은 산골 마을은 이제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강직과 소리가 지은 집은 이제 마을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학문을 나누고 약초를 배우고 누구나 들어와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강직과 소리에게서 약초 재배와 약기름 제조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제 손으로 약을 빚고 그 값을 받아 살 길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을 저녁에 팔리는 약기름. 그것은 이제 강직의 약기름이 아니라 마을의 약기름이 되었습니다. 강직과 소리는 3명의 자식을 두었습니다. 맏아들 도윤, 딸 연화, 막내 아들 서진.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직함을 보며 자랐습니다. 부모가 남긴 것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든 심성과 정직함이었습니다. 어린 서진, 강직에게 아버지, 왜 약기름을 비싼 값에 팔지 않으세요? 강직 미소 지으며 우리의 약기름은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란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지. 자식들에게 어머니 홍 씨가 그에게 가르쳤던 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것. 홍 신우파는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깊은 행복감이 가득했습니다. 손주들을 안으며 우리 고마운 아이들이 모두 왔네. 강직이 어렸을 때를 생각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절대 그의 마음은 가난하지 않았던 그 시절을. 현수나리는 이제 이 고을의 부군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는 이 고을을 공정하고 깨끗한 곳으로 만드는데 힘썼습니다. 강직의 사건은 이 지역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정직함이 어떻게 악을 이기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현수 강직을 만나며 당신의 고든 심성이 없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거야. 현수 군수님, 당신이 정의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최부자와 이방의 최우는 비참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혀 5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나왔을 때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최부자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다시는 이 고을에서 권력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다른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사람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악행은 전국에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년이 지난 어느 해 관아는 옥벼루를 공개 전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정의의 승리를 상징하는 유물로서 사람들은 그 옥벼루를 보며 이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 청년의 정직함이 어떻게 한 마을을 구했는지, 한 여인의 지혜가 어떻게 진실을 밝혔는지, 군수 현수와 함께 이것이 우리 고을의 자랑입니다. 정의와 정직함의 상징, 현수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 전해져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어느 날 저녁 강직은 혼자 산에 올랐습니다. 처음 소리를 만났던 그 길로 10년을 거슬러 강직은 그 겨울날을 떠올렸습니다. 극한의 추위 속에서 만난 한 여인, 그리고 그녀를 살리기 위해 벌인 장작.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정직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 10년 후의 마을은 이제 고을의 모범 마을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최부자 같은 악인이 없었고 정직함이 보상받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과 강직 덕분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되었지. 정직함이 얼마나 큰 힘인지 우리는 알게 됐어. 사람들은 함께 일했습니다. 함께 나눴습니다. 함께 기뻐했습니다. 맏아들 도윤은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약기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작은 학당을 지었습니다. 딸 연아는 어머니를 따라 약초 재배 방법을 배웠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가 할 말은 이것입니다. 강직의 고든 심성이 한 개인의 삶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한 마을 전체를 바꾸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옥벼루라는 작은 유물에 담긴 진실이 증명하는 것. 산골 마을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전국에 퍼져 있습니다. 학문을 하는 선비들은
이 이야기를 배웁니다. 어린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본질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강직의 어머니 홍 씨는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정직함이었습니다. 정직함이 산 위의 눈밭에서 한 여인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 정직함이 억울함을 견뎌내게 했습니다. 그 정직함이 마침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복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돈을 버는 것입니까?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진정한 복은 다른 것입니다. 정직함 위에 세워진 관계, 신뢰 위에 이루어진 일, 사랑 위에 만들어진 가정, 그것들이 모여서 이룬 평온한 마을.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입니다. 강직은 이제 부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고 있습니다. 약기름을 비싼 값에 팔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나눕니다. 달빛 야담이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어서 감사합니다.